육합에서 각각의 특성을 한번 또 살펴봅니다. 먼저 자축합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지를 이 쭉 구조별로 한번 처음에 쭉 나눠볼 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이 12지지를 둘씩 나눠봤을 때 양음에서 자와 축, 자가 양이라면 축이 또 인이 양이라면 묘가 그래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에는 양음 원래 배열이 딱 처음 됐을 때부터 가까이 있으면서 선후배 사이처럼 이렇게 잘 지내는 그런 음양 배열이다 그랬어요. 그런 면에서 자와 축이 있다고 치면은 자하고 축하고 누가 선배입니까 하면 당연히 자가 선배고 선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양이면서 이게 양이라면 이게 음이는 이 음양 배열이 맞는 그러한 음양 배열도 되면서 또 육합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자축은 우리가 배우게 될 또 방국을 형성을 한다. 해자축, 북방, 수국 이렇게 해당이 되죠. 그래서 육합과 방국과 음양 배열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이 자축이다. 우선 육합이냐 방국이냐를 또 구분을 해야 돼요. 이 사주에 자축이 있으면은 육합인지 방국인지, 방국과 육합 작용은 천지 차이예요. 그럼 육합이냐 방국이냐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했을 때 방국은 꼭 월지에 한 글자가 있어야 방국이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해자축 방국이 되려면 해자축 월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묘월인데 일지에 자가 있고 시지에 축토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건 방국이 아니고 육합이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월지에 자가 있고 연지에 축이 있다. 그러면 방국도 되고 육합도 된다. 이렇게 보라는 얘기죠. 그렇게 방국과 육합의 차이를 우리가 구분을 해서 살펴봐야 된다. 우선 자축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얘기하지만 계획을 세우고 뭔가 설계를 하고 그 자수라고 하는 속에 정보나 지식을 또 이론을 그러한 것을 잘 따담아 놓은 게 자수거든요. 그래서 이 자수와 축토가 만나면은 우선 음양적으로 봤을 때는 자수가 생각했던 것을 축토가 잘 짝을 이뤄가지고 활동을 잘 하게 됐는데, 자축이 만나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음양배열을 보냐면 자축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면 인목을 키우려고, 인목을 짝을 채워서 인목을 키우려고 하는 그러한 활동이 이 자축의 활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즉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씨앗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말한다면 부모의 정자, 난자와 같은 것이 자수란 말이죠. 그러면 축토는 그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 정자, 난자를 잘 번식시키는 그런 자궁 속에다 넣어서 잘 키우는 그런 번식 활동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 축토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자축이 있으면은 그 자수 씨앗이 눈이 싹이 트이는 그러한 서로를 잘 보호해주는, 보호받는 그러한 관계가 이 자축 음양 관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축은 뭔가 새롭게 시생시키는, 새로운 것을 태동하는 그런 생명력을 가진 그러한 것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수는 그런 DNA나 이런 것을 정자난자가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잘 키워서 잉태를 시켜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은 축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축은 무슨 생각하고 계획하고 원래 있던 씨앗을 잘 싹을 틔우는 그러한 관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축을 본다면 음양으로 본다고 치면은 자가 양이니까 남자죠. 남자고 이 축이 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이 상하 관계로 본다면 자수가 선배가 되고 축토가 후배가 돼요. 선생이 되고 또 제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로가 잘 짝을 이루어서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잘 잉태시키는 역할이 이 자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자축은 조용하죠. 또 시간적으로 봐도 한밤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조용한 가운데 음양의 짝을 이루어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준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그래서 이 자축합이 있는 사람은 조용한 가운데 뭔가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자축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음양합은 또 음양배열은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하는 그 음양배열은 앞서 말한 선후배 관계, 또 사제 관계, 또 뭐 어떻게 보면 부자 관계 또는 부부 관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음양합은 그 인정에 끌리고 생리적으로 서로 감응하는, 서로 그 어떤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서로 한 몸처럼 서로 생각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런 것이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겁니다. 특히 이 자축은 다른 육합과 달리 바로 가까이 온 사이잖아요. 바로 옆에 있고 아까 이 북극합처럼 바로 위도가 같은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런 합보다도 조용한 가운데서 소리 없이 잘 실행에 옮기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 자축이 합을 하게 되면은 자축합합 뭐 토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떤 때는 토가 되고 어떤 때는 수가 됩니까 했을 때 말 그대로 화토 기운이 강하면은 자수가 그 축토 속에 스며들어가서 토에 적셔주는 역할인데 금수 기운이 강하면은 자축은 물로 무루 기운으로 그 변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축토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보게 되면은 축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잘 묻어두는 곳이 축토잖아요. 금고잖아요. 또 술을 갖다가 잘 정리해줘요. 술을 잘 정리해주고 금을 잘 묻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원래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수생목하는 작용을 중간 역할에서 해주는 게 이게 축토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 엄청난 그런 계획과 정보와 준비한 것을 잘 흡수해가지고 임목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그 전달자 역할. 그러니까 이 수 선생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축토가 잘 받아들여가지고 임목한테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전달자 역할이 또 축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자수 그 뜻을 잘 키워주는 인큐베이터 또는 자궁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자축합은 다른 어떤 육합보다도 뭔가 잘 전달해주고 뭔가를 잘 이어받는 전수하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자축합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축합 있는 사람은 조용한 가운데 지식 전달을 잘한다든지, 예? 또 뭔가 엄청난 그 계획이나 이런 것을 잘 정리해가지고 그 넘겨주는 그런 역할이 자축이다. 다만 이 자축에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수나 축토나 다 한습하다 이런 얘기예요. 차고 수기가 강하다. 그래서 이 땅으로 말하면 자축합토 그러면 동토야, 동토. 얼어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주후가 안 되어 있으면은 토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하는 거죠. 토가, 축토가. 토로서. 꽁꽁 얼어있는 땅에서 뭘 키워봐야, 씨를 뿌려야 그게 따겠어요? 그래서 이 그 말 그대로 응어리가 지어 있는 거, 응결되어 있다 그러죠. 물하고 흙하고 섞여가지고 완전 꽁꽁 얼어있는. 보면 이제 겨울철에 논 같은 데 보면 물기가 무렵고 얼어있는 그러한 토기 때문에 그 자축토는 일단은 그 조호에 해당되는 화기가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한 몸은 한 몸인데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 합이 잘 되는데 화가 없으면은 활동이 부자연스럽다. 장점은 아주 조용하면서도 침착하게 비밀스러운 일들을 잘 진행하는 사람들이 자축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축합이 있는 사람들은 좀 쉬운 편이라고 하면은 음모를 잘 꾸미는 거죠. 조용한 가운데서 소리 없이 비밀스러운 일을 하고, 또 이 자축합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비밀스러운 연애도 잘하고 그러죠. 다른 사람한테 드러나질 않으니까 비밀 유지도 잘하고 또 물밑 작업도 잘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비밀스럽게 잘 물밑 작업을 하던 것이 딱 비밀이 새나가는데 터져 나오는 수가 있어요. 언제 그래? 응? 언제 그럴 것 같아? 좌우충이나 충미충이 되는 그렇다는 게, 오미라고 하는 것이 따뜻한 기운이 와서 딱 그걸 녹여버리고 충돌을 주면은 빠그닥 깨지면서 그 비밀이 밖으로 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조용하게 잘 이루어지던 일이 터진다든지 하는 것은 그러한 충이 들 때 밖으로 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축합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축합 다음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또 인해합을 볼 수가 있죠. 인해합은 말 그대로 상생합이죠. 오행으로 본다고 치면은 수생목이 되잖아요. 근데 인해합이 돼서 이 임목하고 해수하고 누가 더 좋아할까? 임목하고 해수가 있다고 치면은 이 육합인데 남녀간에 좋아해도 좀 한쪽에 한 사람이 더 좋아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목하고 해수는 누가 더 좋아할까? 응? 임목이 해수를 더 좋아해? 해수가 임목을 더 좋아해? 해수가 임목을? 이유가 뭐예요? 근데 이 음양으로 말하면 인이 양이고 해수가 음이잖아요. 해수 여자가 임목 남자를 훨씬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임목을 만나면 해수는 임목 속으로 싹 스며들어가요. 싹 스며들어가지고 이 해수 목적은 뭐예요? 해수의 목적은 목을 키우는 게 해수의 큰 목적이에요. 해묘음이 했잖아요. 해수, 나는 목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다 하는 게 해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목을 만나니까 얼른 그 속으로 싹 다 모든 것을 다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아무 목적이 없이 그냥 좋아서
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수는 물이 다 물 작용이 없어지거나 약해질 수가 있어요. 해수는 임목한테 싹 정을 다 줘버리고 물을 다 퍼주고,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합형충 파에 남은 인해는 합도되면서 파가 돼. 파가 되는데 해수가 임목을 만나면 이 해수 작용이 파작용이 생겨요. 파작용. 임목은 상관이 없어요. 임목은 수생목대인데, 그래서 해수 작용력이 파괴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인해합이 된 것과 해묘복국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해묘복국은 해수가 묘목, 목을 위해서 확실히 뜻을 합해가지고 해준 건데, 인해합은 뭐예요? 그냥 좋아서 임목한테 다 바친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해수가. 근데 원래 목적이 없었잖아. 너 좋아서 그냥 했을 뿐이지. 이렇게 되니까 해수는 뻥 낮아빠지는 꼴이 될 소지가 많아요. 그게 인해합이에요. 해묘 같은 합배라도 인해합과 해묘합은 천지 차이다 이런 얘기예요. 해묘합은 뚜렷한 목적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뚜렷한 목적이 있는데 인해합은 전혀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목의 생지잖아요. 이 해수는 목의 생지로서 그 목을 잘 살려주는 것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왜 또 해수는 임목을 좋아하냐면 임목 속에는 무병갑이 있잖아요. 해수가 좋아하는 것이 다 있다 이 소리예요. 무토를 막아주는 것도 있고 따뜻하게 해주는 병화도 있고 쭉쭉 빨아들이는 간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수가 임목을 만나면 엄청 움직여요. 인신사회 자체가 뭡니까? 역마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해수가 임목을 만나면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빨리 변해요. 그쪽으로 쫙 타고 들어가서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해수 그 특성이 많이 반감되는 그런 현상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인해합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도 좀 합이 또 빨리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묘술합. 묘술합은 말 그대로 묘술합해서 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묘술합해서 화가 되는데, 이 앞서 시간에 우리가 각 계통별 특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좌오묘유 특성은 뭡니까? 왕기의 특성은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절대 다른 오행으로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묘술이 합했다고 해서 이 묘목이 불타버려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묘목은 그대로 있는데 아까 이때의 화는 뭐다? 열기다. 열기. 열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 묘술합은 그래도 상당한 묘미가 있어요. 왜? 술토는 흔히 말하는 건조한 땅이잖아요. 조토. 묘목은 습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습목과 조토의 만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후를 잘 조절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뭔가 조열하다고 하는 것은 화기는 급해요. 열기는 급하다 이런 얘기야. 그런 성급하고 조금 무모하고 막 확장시키려고 하는 게 화기라는 거죠. 그런 것을 잘 조절해주는 역할.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마, 서두르지 마 하는 거. 그 관계나 이런 거리를 잘 조절해주는 그러한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자축임의 진사오미 신이술에서 보게 되면은 이 자축은 아까 계획이고 뭔가 이제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은 단계예요. 준비만 해서 다 시작 내놓고 잉태까지면 인목부터 이제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목이 제일
첫 번째 행동으로 옮긴 거라면 임묘진, 사오미 이렇게 이제 거쳐서 제일 완벽하게 모든 것이 드러난 게 유금이에요. 유금. 응? 유금이면 술토는 유금 다음에 술토잖아요. 그럼 술토는 자 은퇴한 사람이에요. 예, 유금이 전성기에 최고 그 왕지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면 술토는 자 전성기에서 물러난 거예요. 그럼 임목과 묘목 그러면은 임목에서 열심히 성장했고 묘목은 아직 사유로 진출을 안 한 거예요. 사유로 진출한 게 뭐냐면 사 때부터 사유로 진출하는 거예요. 사오미. 임묘지는 크는 과정이에요. 임묘지는 막 공부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묘목은 아직 이제 대학교 다녀서 이제 막 준비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세상 문 밖으로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술토가 보면은 그 묘목을 아직 어린 나무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은퇴한 사람과 세상을 아직 지금 취직도 않고 대학 졸업하는 사람과 이 잘 술토가 그런 걸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 나이 차가 좀 많은 사람이라고 봐야죠. 많은 만남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 보살펴주는. 그래서 이 묘술합 같은 것이 있으면은 신분이나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사람과도 잘 사귀는 특성이 있어요. 참, 그 사람 참 보면, 이렇게 만나는 사람 보면 참 그 나이 차라든지 자격은 안 어울릴 것 같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유난히. 이게 묘술합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 그래서 이 묘술합이 있으면은 상당히 그런, 차이 나는 만남,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이 성격이 상당히 온화하고 부드러워요. 온도 습도가 많다는 얘기죠. 재주도 있고 상당히 예술성이 있어요. 묘술합이 있는 사람들은 예술성이 있다. 예, 묘는 이제 봄이잖아요. 묘월에 이제 한참 봄의 중간 계절이잖아요. 임묘절. 술은 이제 가을에 마지막 달이 수월이잖아요. 이게 봄, 가을의 만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춘추지합이야. 응? 즉 봄과 가을의 합이 된 거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술토라고 하는 그 세상을 다 경험한 사람이 이제 묘목한테 세상의 이치를 잘 가르쳐 주는 거죠. 순진하다면 순진하고 무모하다면 무모한 그 묘목에게 지혜롭게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보살펴 주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또 묘술합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잘 보살필 줄 알아요. 그래서 또 보게 되면 이제 젊은 청년들이 또 이렇게 노인 어른을 이렇게 잘 보살피는 역할이 묘술합이라고 보면 돼요. 어제 뉴스에 참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엊그제 바람이 엄청 강풍이 불어가지고 제주도선 비행기가 100편이 못 뜨고 그랬다는데 바람이 불으니까 이 육교 같은 데다 현수막 같은 거 걸어놓은 거 간판이 떨어지고 근데 현수막 같은 거 걸어놓은 것이 바람 불어 찢었고 떨어지면 사고 날 확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정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시내에서 이제 그런 것만 이제. 그런데 그 육계 간판이나 이런 것을 이제 떨어지려고 하니 그걸 막 정비하고 있는데 비가 막 오고 있는데 어느 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 비 우산 받고 가다가 그 비 맞고 그 두 사람이 그 어른들이 그러니까 우산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같이 또 가라 빨리 가라고 하는데 안 가고 계속 자기 이제 우산 있으니까 자기는 비 맞아가면서 이러는 사람들 이렇게 받쳐주는 것이 있으니까 기특하잖아. 어른들이 또 가 빨리 집 가고 괜찮으니까 우비 입었어요 이제. 근데도 걔가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 한 사람이 그걸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찍어갖고 참 애가 기특하잖아.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어본 모양이야. 학교에다 이제 그걸 갖다주고 이제 표창도 하더라고. 근데 너 왜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가면 불편해서 못 가겠더래. 얘가 어른 같잖아. 그렇지. 비 맞고 하는 거 보니까 꼭 받쳐주고 싶어서 다른 생각 아무 없다는 거야. 왜 내가 뭘 상 받을 일이 있냐고. 왜 또 말이 그렇잖아. 나는 내가 그냥 가려니까 도저히 불편해서 못 가서 어른이 자꾸 가라고도 안 간 거야.
그리고 이렇게 비춰, 야, 그거 보니까 그게 묘술합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 응? 그치? 뭔가를 보호해주고, 응? 노약자나, 응? 야, 이런 좀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그래서 이 묘술합이 있는 사람은 치료, 유경, 양육, 뭐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요양원부터 시작해서 뭔가 보호해주고 이렇게 정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시설, 그런 일, 진짜 사회복지사처럼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소질이라면 소질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요즘 같으면 이제 이런 거 있죠. 지식기부, 재능기부에서 은퇴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직장에 있던 사람들을 큰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참과 은퇴자의 관계라고 그럴까? 은퇴한 후에도 후학들이나 후배들을 위해서 기술이나 지식이나 지혜를 잘 전수해주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이 묘술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보호, 양육, 치료, 보살핌 이런 것이 마음이 잘 갖추고 있는 게 묘술합이라면 합이다. 봉사 이런 의미가 있다겠죠. 그래서 묘목이 생각할 때 그 어린애가 생각할 때는 어른 우비 입었으니까 자기 일하고 당연히 하는데 안타깝게 생각한 거예요. 비를 맞고 비 오는데 막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그걸 받쳐줬다고 하는 거 이런 것이 노약자를 돌본다든지 봉사활동을 앞장선다든지 이런 것이 이 묘술합이다. 그러면 이 묘술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진술충이 됐다. 응? 정자에 와서 진토가 와서 진술충이 되면 이 진토가 술토를 몰아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묘목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잘 보호해주고 아끼고 그다음 부모라든지 할머니라든지 또는 괜찮 이런 사람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응? 뭔가 허전한 아픔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이게 이제 묘진이 이것도 육해라 그래. 응? 하여튼 충이 되면 그렇다. 그럼 또 묘유충이 되면은 이 유금이 와서 이 묘목을 또 싹둑 잘라버리잖아. 그럼 술토가 생각했던 내가 잘 아끼기는 어린 젊은 애 내가 보호하고 뭔가 알고 또 때로는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하던 애가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겨갖고 소식이 없다든지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형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빈자리에 대한 그런 허망함, 쓸쓸함을 느끼는 것이 이 육해가 될 때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묘술합이다. 또 정서적인 면에서 상당히 신성도 부드럽고 또 온화하고 또 감수성도 있고 또 묘술합이 있는 사람은 글을 잘 쓴다 그래. 글씨, 붓글씨를 쓴다든지 이 묘가 이 손가락으로 보거든요. 이 손가락 재주가 있어가지고 쫙 차분하게 그림을 잘 그리는데 글씨를 잘 쓰는 그런 합이 이 묘술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진유합. 이렇게 육합하다 보면 육합은 하나 정도 있어야겠구나 그런 생각 들죠. 육합 있는 사람 부럽죠. 저도 진유합 있단 말이에요. 진유합. 진유합하 금이다. 진유합하 금인데 이 앞서 말한 대로 이 진유합은 이제 우리가 또 12운성도 배워야 되는 점은 금의 왕지잖아요. 응? 진토라고는 금을 잘 키워주는 양지라 그래요. 그런데 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 위치, 절정에 다른 것이 완성품, 더 이상 흠잡을 데 없는 최고 위치에 오른 게 유금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진토는 이제 막
사회 나오려고 딱 이제 대학 졸업하고 다 자격증 딱 따놓고 군대 갔다 오고 딱 한 게 이 진토예요. 그러면 이 유금이 진토를 볼 때는 아주 이제 이 사람은 완벽한 탑의 위치에 있으니까 이걸 후계자처럼 딱 꼽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유금이 있으면은 말 그대로 뭔가 하나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키우려고 하는 그렇고 이 왕지 중에서도 이제 유금이 아까 말한 대로 활동량 모든 것이 최고의 절정에 있기 때문에 이 유금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상하 관계가 아주 분명해요. 상하 관계가 아주 분명하고 이 사제 관계라든지 군신 관계라든지 이런 거고. 그래서 이 진토는 말 그대로 참 내가 진토가 볼 때는 유금은 정말 내가 감히 옆에 가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회사로 말하면 회장과 이제 막 예비 신입 사원, 아직 완전 정식 사원도 아니고 지금 이제 연수받는 신입 사원 꼴 이란 말이에요. 그거 볼 때 회장님은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회장이 딱 신입 사원을 딱 꼽았어, 이제 진토를. 그렇기 때문에 이 유금이과 진유 관계에서는 의리, 충성 그런 것이 아주 어떤 것보다도 강하게 상하 관계와 의리, 충성 이런 걸 많이 따지고 그런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이게 진유합의 그 특성이다. 그래서 이 대의명분을 아주 중요시 여겨요. 대의명분 밖으로 어떠한 명분적인 활동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진유합이다. 그래서 이 진유합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 권력형의 합이라고 보면 돼요. 권력관계의 합이다. 권력과 야망 그런다 했죠. 이 진토는 이제 야망을 가지고 유금한테 이제 딱 붙는 거예요. 이제 나는 유금을 향해서 목표가 유금이니까, 응? 오로지 충성을 하고 이 유금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후계자고 딱 쓸만한 놈을 제대로 키워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합하는 그런 특성이 강하게 작용을 하는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진유합이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권력지향적인 또 특성이 있어요. 권력지향적인 특성이 있다. 겉으로 그런 것 같아도 이 사적으로 진토를 사적인 게라 그랬잖아요. 다 키워. 응? 사적인 진토를 딱 보이지 않게 잘 키워주는 역할이 저 진유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진토 입장에서는 유금만 나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잖아요. 최고 권력자를 인연이 닿아가지고 딱 그 사람이 나를 돌봐주는 거니까 그게 한없이 좋은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이제 자기 사주에 진토가 있는데 운에서 유금이 왔다. 이런 것도 다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작년 유금이 지나갔어도 뭐 지나갔는지 어쩌는지 모르고 하는 것과 그걸 잘 봐야 돼. 그리고 진유합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러한 아까 말한 상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할 줄 알고 의리나 충성 이런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 나한테 충성을 하면 다 잘라버려야 돼. 진유합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사신합. 사화와 신금이 사신합해서 사신합 수 또는 금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사신합 금수 그렇죠. 이 사화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조금은 확 펼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지지죠. 그런가 하면은 너무 이제 설쳐되는 화기가 확 펼치려고만 하는, 드러내려고 하는, 펼치려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좀 조열하죠. 근데 신금은 이제 열매를 맺고 열매를 키우려고 하는, 아무리는 특성이 신금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조금은 성격이 안 맞잖아요. 산은 최대한 벌리려고 하는 게 사화예요. 최대한 벌리려고 하는 게. 그럼 신금은 이제 오므리는 거죠. 응? 응축시키는 거죠. 거두려고 하는 거죠. 성격이나 정반대에 드는데 잘 어울리는 게 이 사화와 신금이에요.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잘 어울린다. 근데 이 사신은 아주 복잡해요. 육합만 드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좀 배우되면 사신은 뭐가 돼요? 사명이 돼요. 인사신 사명, 이렇게 사명이 돼요. 그런가 하면 또 파가 돼. 사신 합도 되고 사신 사명도 되고 또 파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신을 형합 그래요. 형도 되면서 합도 된다 해서 형합이다. 그러면 어떤 때는 이제 형이 되고 어떤 때는 합이 되고 어떤 때는 이제 파가 되는가, 이제 이런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잘 안 어울릴 것 같은 사이, 성격이나 하는 생각이나 하는 일이나 이런 것이 정반대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선 잘 어울리는 이유는 조후가 맞아요. 사화는 조열하다면 신금은 습해요. 조습이 잘 어울린다. 그래서 서로의 그 능력을 존중하고 하면서도 서로의 그 상대의 실력을 적극 활용하고 또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이 신금이 생각할 때는 사화의 순발력이라고 펼쳐놓는 것을 조금 더 활용하려고 하고, 사화는 뭔가 실속을 잘 챙기고 뭔가 딱 오므릴 줄 아는 신금을 기대해서 또 활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특징. 그래서 이 다른 육합의 원래 육합은 사적인 게라고 특별한 목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음에서도 보고, 좀 이 사신합 같은 경우는 상호 서로 좀 뭐라고 그럴까, 이용하려고 하는, 활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관계가 조금 제일 강해요. 사신합이 있는 경우가 그런 특징이 이 사신합이다. 그렇게. 근데 결국은 사신합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됩니까 하면 사화가 화로서의 영향을 잃어버려요. 사신합 수금이 되죠. 사화가 빛을 잃어버릴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화가 말 그대로 이 신금이 오게 되면, 사신합이 되면은 그냥 신금한테 확 끌려 딸려가 버리는 것처럼 유혹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화가 있는 사람들은 이 신운이 오면은 아주 그 사화 눈여겨봐야 돼. 갑자기 그냥 변해가지고 쏙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신금한테. 바로 저거다 하면서 그 신금하고 짝을 잃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특히 인신사회의 특성이 빨리빨리 급해. 그 어떤 역마의 특성, 생지의 특성이 급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급속하게 뭔가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게 이 사화가 신금을 만났을 때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좀 사화의 입장에서 그러나 잘 다른 곳에 화도 있고 오행이 잘 골고루 갖춰 있으면은 그 사화와 신금과는 정반대 성향이라 했잖아요. 그 사화는 막 양으로서 최대한 펼치려고 하는, 유형을 부풀리고 확장시키려고
또 뭔가 조금 사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하면 좀 이상적이야. 응? 이상적이고 좀 비현실적이고 좀 추상적인 면이 있어요. 응? 그런데 신금은 완전히 뭔가 실질적으로 물건을 만들고 과일 열매를 딱 만들어 나가는 실체를 추구하는 게 신금이라는 얘기지. 그 존재가 딱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신금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화가 신금을 만나면 좀 추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이거나 조금 뭔가 붕 떠 있다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많이 좀 변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화는 실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신금을 만남으로써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금수기가 강한데 사화가 있는데 또 신금이 왔다 그러면 그냥 사화 기능이 싹 신금 속으로 쓱 스며들어가 버리는 꼴이 돼서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잘 조후를 이루고 있으면은 사화가 생각하고 뭔가 연구하고 그동안 쭉 준비해와서 했던 것이 말 그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사주 전체의 상황을 잘 살펴보고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좋은 쪽으로 하면 이상과 현실의 결합 이렇게 봐도 돼요. 사화와 신금은 이상과 현실의 결합 그렇게 특히 이제 이 사화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열정하면은 사화 이상 따라갈 것이 없거든요. 그런 열정 플러스 실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잘만 어울리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결실을 잘 만들어내고 실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렇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꿈과 희망과 아주 이상이 큰 그런 그 사화를 신금이 잘 철들게 만드는 거죠. 철들게 만드는 거. 철들게 만드는 건데 서로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건 다르지만 그냥 끌리는 거니까 끌려서 나중에는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될 소지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로를 또 존중할 줄 아는 그러한 서로의 그 특성, 장점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이 사신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오미합 오미합 역시 육합도 되지만 오미합화 화토 그러는데 또 육합도 되지만 방국도 형성을 한다 그랬죠. 또 음양배열이다. 아까 말한 자축과 거의 흡사한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오미 육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미가 육합인지 방국인지는 역시 그 사오미월일 경우는 방국 작용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사오미월이 아닌 임묘진, 신유술, 해자축월은 육합 작용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이 오미합이 방국이 됐을 때는 이제 사오미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조열해지죠. 조열해져서 너무 그 서두르는 경향이 생길 소지가 있죠. 서두르는 경향이 생길 소지가 있는데 그런 서둘러거나 빨리빨리 이런 것만 주의하면은 큰 무리가 없다. 오미합도 그런 것만 덤비고 오미합은 이제 이 미토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최대한 벌린 것을 이제 추스리고 금으로 넘겨주려고 하는 게 미토잖아요. 그래서 이
오화의 그 열정과 그 활동을 잘 뒤에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미토다. 그래서 이 오미합이 있는 사람들은 그 오화를 뒤에서 잘 보좌하는 것처럼 뒷 마무리를 잘 질 줄 아는 그런 그 정리하는 기질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잘 발달되어 있다 하는 게 그 또 오미합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 오미합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말한 대로 다른 자축합과 똑같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오미합 같은 경우에 이제 자수가 왔다. 그러면 이제 좌우층으로 깨지는 거죠. 좌우층으로 깨지다 보니까 이 미토 입장에서는 자수가 원망스러운 육해도 되지만 또 원진까지 돼요. 잠이 원진 이렇게 되고, 또 축토 입장에서 미토 입장에서 보면 축토가 오면 축미층으로 오화가 떨어져 나가죠. 또 오화 입장에서 보면 이제 미토를 축토가 내쫓은 꼴이 돼가지고 치고는 또 육해도 되고 원진도 되고, 그래서 이 육해 원진이 함께 드는 자미와 치고가 상당히 안 좋아요. 육해도 되고 원진도 된다. 그래서 이 다른 것보다도 자미, 치고 이 육해와 원진이 함께 했기 때문에 더 좀 작용력이 크게 나타날 소지가 있다. 특히 이 자미, 치고는 왜 그렇습니까 하면, 이 오미나 자축은 방국도 되고 육학도 되고 음양 서로 선후배 관계도 되고 뭐 아주 가까운 사이잖아요. 바로 옆에 붙어있는 그런 사이를 갖다 깨놓는 거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미와 치고가 훨씬 더 데미지가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미, 치고는 있으면 하는 일마다, 계획한 일마다 방해받는 느낌이 많게 되고 아주 신경이 예민해진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자미, 치고는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게 각 육합의 특성을 살펴봤습니다.